네, 오늘은 우리가 통계 검정을 할 때 1종 오류가 2종 오류보다 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검정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1종 오류와 2종 오류인데요. 이 오류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 제약회사에서 우리가 탈모를 치료하는 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탈모 치료제가 실제 임상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검정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실험이랑 동물 실험까지 마친 상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임상 실험을 위해서 환자 10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이 100명에게 약을 투약하기 전과 그리고 투약한 후에 머리카락 수를 조사했습니다. 자, 요런 상황에서 귀무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무가설은 투약 전 후에 머리카락 수가 같다입니다. 네, 만약에 귀무가설이 참이면 이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하거나 망하겠죠. 왜냐하면 투약 전후에 머리카락 수가 같다면 약 효과가 없는 거니까요. 신약 개발에 실패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귀무가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짓으로 만들고 싶은 가설입니다. 기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기각시키고 싶은 가설이에요. 여기서 귀자는 돌아갈 귀자고요. 무는 없을 무입니다. 그래서 이 귀무가설은 무로 돌아가게 하고 싶은 가설이에요. 또 다른 의미로는 이 귀무가설이 참이 됐을 때 우리가 한 모든 일이 무로 돌아가는 그런 가설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귀무가설에 반대되는 것이 대립가설인데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립가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투약 후가 투약 전보다 머리카락 수가 많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고 싶습니다. 대립가설이 채택돼야 우리가 만든 약이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네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무가설이 참인데 참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귀무가설이 실제로 참인데 이것을 거짓이라고 잘못 판별하는 겁니다. 귀무가설을 기각시켜버린 거죠. 세 번째는 귀무가설이 거짓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실수로 이거를 참으로 판별해서 기각을 시키지 않는 경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귀무가설이 거짓이고 이 귀무가설을 거짓으로 판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각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검정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이렇게 네 가지고요. 이 네 가지 결정이 옳은 결정인지 아니면 오류인지를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귀무가설이 실제로 참이었는데 우리가 참으로 판별했어요. 그러면 맞게 한 거죠. 첫 번째는 옳은 결정입니다. 두 번째는 귀무가설이 참인데 실수로 거짓으로 판별한 거니까 이 두 번째는 오류고요. 세 번째는 귀무가설이 실제로는 거짓인데 참이라고 판별했으니까 얘도 오류입니다. 네 번째는 귀무가설이 거짓이고 거짓으로 판별했으니까 옳은 결정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어딘가에서 보셨을 수도 있고요. 통계를 공부하시다 보면 한 번쯤은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표입니다. 여기가 귀무가설에 대한 실제 사실이고요. 진리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귀무가설이 실제로 참인 경우와 실제로 거짓인 경우로 나뉘죠. 그리고 여기는 귀무가설에 대한 우리의 판별입니다.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여기를 봅시다. 여기는 귀무가설이 참인데 기각하지 않은 경우예요. 기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귀무가설을 참으로 판단한 거죠. 그 귀무가설이 참이고 그 귀무가설을 그대로 참으로 판단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고요. 옳은 결정입니다. 이번엔 여기를 봅시다. 귀무가설이 거짓인데 기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인데 참으로 판단한 겁니다. 오류죠. 일단 오류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면 거짓인데 참이니까 세 번째 경우입니다. 이번엔 여기를 봅시다. 귀무가설이 참인데 기각했어요. 귀무가설이 참인데 거짓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참인데 거짓이니까 오류고요. 두 번째 경우입니다. 마지막 이 자리는 귀무가설이 거짓인데 기각했어요. 거짓이고 거짓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옳은 결정이고 네 번째입니다. 자, 여기서 이 두 개의 오류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오류를 위의 예제 상황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여기 있는 오류는 뭐죠? 귀무가설이 거짓이라는 건 탈모약의 효과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탈모약의 효과가 없다는 걸 귀무가설로 세웠으니까 그게 거짓이라는 건 탈모약의 효과가 있는 거죠. 탈모약의 효과가 있는데 귀무가설을 기각을 안 한 거예요. 귀무가설을 기각을 안 했다는 건 귀무가설이 참이라고 판단한 거니까 탈모약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이게 여기는 오류예요. 이번엔 여기는 오류를 봅시다. 여기는 귀무가설이 참이에요.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건 탈모약에 효과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죠. 실제로는 없는데 귀무가설을 기각했어요. 기각하고 우리의 대립가설인 효과가 있다는 걸 채택한 겁니다.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별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두 가지 오류 중에 어떤 게 더 심각한 오류인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먼저 여기 있는 오류를 봅시다. 탈모약의 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판별했어요. 그럼 누가 손해죠? 네, 병원이, 제약회사가 개발 비용을 날리게 됩니다. 네, 여기 있는 이 오류의 결과는 제약회사의 재정적 손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오류의 결과는 뭐죠? 탈모약의 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판별해서 약을 팔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탈모인들이 약을 구매했겠죠? 근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환자의 피해입니다. 어느 게 더 심각한 거죠? 네, 환자의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심장병 약이나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 쓰는 약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환자가 아주 위독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오류는 물론 회사가 손해를 보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긴 하지만 여기 있는 오류는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오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류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중요한 오류니까 일종 오류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리고 그리스어로 알파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오류는 일종 오류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오류니까 이종 오류, 그리고 베타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통계 검정을 할 때 일종 오류를 컨트롤합니다.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제한하는 거죠. 몇으로 제한하죠? 0.05보다 작게 해라, 또는 0.01보다 작게 해라. 이렇게 일종 오류를 통제해 줍니다. 그리고 이 제한되는 값들을 뭐라고 부르죠? 이 제한되는 값을 바로 유의 수준 알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너네 일종 오류를 유의 수준보다 낮은 확률로 통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P값이 0.05보다 작다는 말은 우리의 상황에서는 약의 효과가 실제로는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 실수로 판단할 확률이 5%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1종 오류가 2종 오류보다 더 중요한 이유, 그래서 통계 검정의 판별 기준이 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